이번 시간에는 보의 해석, 보를 매트릭스 구조 해석법을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의 해석은 처음에 모델링에서 트러스하고 조금 달리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 트러스 모델링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트러스를 우리가 모델링할 때는 절점과 부재가 누가 모델링을 하든지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자, 이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절점을 몇 개를 잡습니까? 여기 하나, 여기가 다 절점이 되죠. 이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절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고, 부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죠. 2번 문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절점 하면 여기가 절점이 되고, 부재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은 누가 해도 부재 개수와 절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보로 돌아오게 되면 사람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절점을 잡고 부재글에 따라서 부재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다 달라집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보를 해석할 때 있어서 절점과 부재를 어떻게 잡느냐. 가장 간단한 것은 당연히 여기 절점 하나, 여기 절점 하나. 그래서 부재는 얘 하나. 따라서 절점 두 개에 부재 하나로 모델링하면 제일 간단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트러스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트러스에서 답을 얻으면 어떻게 얻습니까? 각 절점에서의 변위, 그러니까 절점에서의 값만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재력도 각 부재에서의 변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 하면 변위를 알아도 이 점의 변위만, 물론 나중에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바로 결과로 나오는 것은 이 점의 변위. 그 다음에 부재력 해도 요 부재의 부재력,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 끝에서의 전단력과 휘 모멘트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부분 이런 보를 해석할 때 관심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여기 처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대 처짐, 가운데점에서의 최대 처짐이라든지 또는 이 하중이 작용할 때 여기서의 최대 힘 모멘트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데, 만일 얘를 이렇게 모델링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것은 절점에서의 값만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런 최대 처짐값 또는 최대 휘 모멘트 값을 알기 위해서는 걔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구조역학적인 해석을 해줘야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면 장점은 분명하죠. 변수가 작아지니까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그래서 계산이 빨라지죠. 하지만 단점은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해석을 더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둘 사이에 가장 적절한 모델링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걸 풀게 되면 사실은 그런 걱정은 좀 덜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얘를 10개로 모델링하거나 또는 20개로 모델링하거나 심지어는 거의 한 100개 정도를 모델링해도 그 해석하는 결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10개하고 1000개, 10,000개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계산으로 이 과정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적절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어떻게 모델링을 했느냐. 얘를 이렇게 두 개만 잡는 것은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절점을 가운데 하나 더 잡아서 절점이 총 몇 개? 절점은 총 3개, 부재는 하나, 2개 이렇게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절점 번호는 절점은 하나, 둘, 3개고 부재는 요게 1번 부재, 얘가 2번 부재 이렇게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보에서 이건 건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고요. 이 절점은 구속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한 절점의 자유도의 개수는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개요에서 우리가 자유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했던 걸 되살리면 자 원래 공간 문제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입체 문제에서는 델타 x, 델타 y, 델타 z, x, y, z 방향의 변위, 그 다음에 시타 x, 시타 y, 시타 z, x축 둘레의 회전, y축 둘레, z축 둘레의 회전 이렇게 총 6개의 자유도가 있지만 우리가 평면 문제로 가게 되면 구속되지 않은 한 절점에는 델타 x, x 방향의 변위, y 방향의 변위 그리고 시타 z 3개만 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 방향의 변형, 뭐 나중에 라멘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보에 있어서 부재가 축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다, 무시하겠다고 하면 이 절점은 이 방향으로 또는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왜? 이 부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이것은 옆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에 있어서는 축 방향, 여기서는 이제 XY 축일 때는 델타 X가 되겠네요. 델타 X는 고려하지 않겠다. 변수로 택하지 않겠다. 고 단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되지 않은 한 절점은 몇 개의 자유도를 가지느냐? 어떻습니까? Y 방향의 변위하고 시타 Z 2개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자,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 절점은 구속이 안 되어 있으니까 2개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Y 방향의 변위와 시타 Z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얘는 플러스를 아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2개의 자유도 Y 방향의 변위와 시타 Z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속이 되어 있죠.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Y 방향의 변위가 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유도는 회전 변위, 회전만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모델링에 따라서는 자유도가 총 몇 개? 네, 4개가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얘를 1번, 얘는 2번, 그 다음에 얘는 3번, 얘는 4번 이렇게 자유도에다가 남바링을 했습니다. 길이는 다 5m 됐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이제 하중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전에는 우리가 트러스일 때는 트러스 문제에서는 하중이 항상 어디에 작용했습니까? 절점에 작용했죠. 그래서 하중은 항상 자유도에 준해서 항상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절점에 어떤 자유도든지 자유도 방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로 오게 되면 우리가 모델링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하중은 자유도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도하고 직접 관련이 안 돼 있죠. 여기에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절점 변위, 다시요. 절점 하중, 여기 P가 하중입니다. 절점에 작용하는 하중.
D가 절점에 발생하는 변위. P하고 D는 뭐 남바링을 따른다고요? 저 트러스에서 했었죠. 자유도의 남바링을 따릅니다. 그래서 얘가 P1, 얘가 P2, 얘가 P3, P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변위도 이 남바링을 따르기 때문에 얘가 D1, D2, D3, D4가 됩니다. 즉 이 점의 회전 변위가 D1, 이 점의 회전 변위가 D2, 이 점의 회전 변위가 D3, 이 점의 회전 변위가 수직 변위가 D4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재력 F와 부재의 변형 E는 우리가 앞에 틀었을 때는 부재력이 충력 하나만 있었죠. 따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부재 변형도 부재가 신장량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에 오게 되면 우리는 보호에서는 뭐가 생기죠? 충력, 전단력, 휨 모멘트가 다 생기죠. 우리는 보호에서는 충력, 전단력, 그 다음에 휨 모멘트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는 주로 기호를 P, V, 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충력, 전단력, 휨 모멘트가 다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충력은 우리가 아까 방향 변형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고려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과 휨 모멘트만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하고 휨 모멘트가 고려된 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부호규약을 여기 와가지고는 휨 모멘트는 그냥 모든 것들 다 시계 방향으로 작용할 때를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시계 방향. 뭐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회전 변위를 다 시계 방향을 회전 변위를 다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도 시계 방향을 다 플러스라고 할 거고요. 여기 휨 모멘트도 이게 왼쪽에 작용하든 오른쪽에 작용하든 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재력이 1번 부재에 하나 왼쪽에서의 휨 모멘트, 그 다음에 1번 부재 오른쪽에 휨 모멘트가 또 하나 있을 거고요. 2번 부재에 대해서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휨 모멘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부재당 부재력이 몇 개 있습니까? 2개씩 있죠. 그래서 한 부재당 부재력이 2개, 2번 부재도 왼쪽 오른쪽의 휨 모멘트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해주겠습니다. 차례 왼쪽에서부터 요게 F, 부재력의 얘가 F라고 하고요. 첫 번째 놈 F, 두 번째 놈 F, 세 번째 놈 F,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넘버링을 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이 전단력이 있는데 전단력은 넘버링을 안 해주나요? 전단력은 굳이 우리가 다른 변수로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휨 모멘트를 구하고 나면 F1하고 F2를 알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분의 이거 플러스 이거 F1 플러스 F2 하면 전단력 구할 수 있죠. 힘의 평행에서. 네. 다시 이야기하면 얘를 전단력 V라고 하면 모멘트의 평형, 이 점에 대한 모멘트 있고 평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모멘트 이 점을 뭐 A점이라고 하면 MA 이꼴 제로 하면 F1 플러스 F2 플러스 얘는 L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V 곱하기 L1은 방향이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네요. 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꼴 제로. 따라서 V 이꼴 L1분의 F1 플러스 F2 이렇게 해서 V는 굳이 우리가 미지수를 안 잡아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다시 여기 좀 지워주고요. 그래서 전단력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 2번 부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3, F4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전단력들은 길이, 이 2번 부재의 길이분의 F3 플러스 F4 이렇게 하면 전단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에서 이 F에 대응되는 E는 그 이전에 우리가 트러스에서는 충력이 F였으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변형은 신장량이었고요.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F가 뭡니까? 휘 모멘트죠. 휘 모멘트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것은 부재의 회전입니다. 절점의 회전각입니다. 처짐각입니다. 자, 그래서 각 부재에 대해서 왼쪽에 하나, 왼쪽의 처짐각, 오른쪽의 처짐각. 2번 부재에 대해서도 F3, F4니까 왼쪽의 처짐각, 오른쪽의 처짐각 해서 한 부재당 마찬가지로 2개씩, 한 부재당 2개씩 총 하나, 둘, 셋, 4개의 부재 변형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바링을 하면 역시 왼쪽부터 E1, E2, E3, E4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게 부재력 벡터, 그 다음에 이것이 부재 변형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재력 벡터는 F1, F2, F3, F4 4개가 있고요. 이 부재 변형 벡터도 E1, E2, E3, E4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PD도 마찬가지죠. P1, P2, P3, P4, D1, D2, D3, D4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보일 경우에는 하중이 반드시 자유도하고 일치를 하지 않고 부재 내에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부재 내에 작용하는 부재 하중, 우리가 그걸 엘리멘트 로드라고 하겠습니다. 부재 하중을 등가의 이것하고 효과가 똑같은 절점 하중으로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2번 부재 여기 보면 현재 2번 부재에 54kN이 왼쪽에서 2m, 3m 떨어진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2번 부재.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양단을 고정단으로 하고 이 하중을 얹습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고정단에 모멘트가 생기죠. 고정단 반력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1학기 때 부정전 구조 해석했을 때 이 고정단 모멘트 구하는 거 뭐 몇 가지 티피컬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하중이 집중 하중이 작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었었죠 그때? L 제곱분의 이쪽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가 L 제곱분의 P,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하면 P, L 제곱분의 PA, B의 제곱. 이쪽에 작용하는 놈은 어떻게 됐습니까? L 제곱분의 P, A 제곱 B.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요 공식, 그 다음에 뭐 등분포 하중일 때는 12분의 WL 제곱. 여러분들 1학기 때 아마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고정단 모멘트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 요즘에 대한 모멘트 이꼴 제로 하면 요 반력 구할 수 있고, 시그마 FY 이꼴 제로 하면 요 반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고정단에 작용하는 반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으냐? 얘는 이렇게 고정단 양단을 고정을 시키고 하중을 올렸을 때 그때 발생하는 고정단에 발생하는 반력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시켜주면,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합체를 해주면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서로 상쇄가 되어버리죠. 그 반대를 제하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체를 시키면 요 반력의 효과는 없어지고
상쇄돼 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얘만 남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지금 실제 문제는 부재 내의 하중이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고려하느냐? 고정단의 하중을 얹어서 발생하는 고정단력, 그걸 고정단력 벡터로 만들겠습니다. 고정단력하고 플러스 등가의 절정하중의 합으로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4kN을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작용하니까 요 반대를 여기다가 얹어주면 지금 문제는 이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상태라는 것은 자, 고정단력으로 보면 등가 절점 하중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남발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P1, P2, P3, P4라고 했죠. 그래서 P1에 해당하는 것은 0, P2에 해당하는 것이 38.88, P3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25.92, 그 다음에 P4에 해당하는 것이 플러스 34.992. 얘는 어떡합니까? 얘는 지금 현재 방정식에 들어올 방정식이 없습니다. 미지수로 안 잡혀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가 P1, P2, P3, P4니까 0 플러스 38.8 마이너스 25.92에 플러스 34.992가 등가의 절점 하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놈을 얘하고 얘의 합. 그래서 얘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등가 절점 하중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 그래서 등가 절점 하중 P0는 이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놈을 이제 고정단력 벡터로 놔둬야 됩니다. 고정단력 벡터, 부재력 벡터 중에서 하고 매칭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1번 부재의 왼쪽, 오른쪽. 지금 1번 부재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지 않죠. 하중은 여기만 작용합니다. 2번 부재에만 작용합니다. 따라서 1번 부재는 고정단력이 여기를 고정단으로 만들어봐야 F1, F2가 안 생기죠. 그죠? 하중에 의한 F1, F2가 안 생깁니다. 고정단력이 안 생깁니다. 따라서 F1도 제로, F2도 제로입니다. 근데 이번 부재는 이렇게 해서 하중을 올리면 F3하고 F4가 생기죠.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고정단을 해서 이번 부재에 고정단으로 해서 얘를 얹으면 F3, F4가 생깁니다. F3는 얼마? 마이너스,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마이너스 38.88. F4는 플러스 25.92. 그래서 고정단력 벡터라는 것은 여기에 F1, F2, F3, F4니까 여기 1번 부재. 1번 부재는 하중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고정단력이 안 생기고 2번 부재는 고정단력이 생기는데 그 크기가 마이너스 38.88 플러스 25.92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고정단력 벡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전에 그 다음의 스텝은 우리가 트러스 일대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평형 조건,